안녕하세요. 디지털 부품 설계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디코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고, 2 곱하기 4 디코더라고 한다면 입력이 2개, 출력이 4개인 경우에 대한 디코더다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입력이 3개면 최대 출력은 2의 3승에서 8개지. 그래서 3 곱하기 8 디코더가 가능하겠죠. 여기다가 2 곱하기 4 디코더라고 하는 걸 했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넣어서 enable이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디코더 기능은 enable 신호가 활성화됐을 때 만약에 활성화됐을 때가 1이라고 가정한다 한다면 그때 비로소 디코더의 기능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enable 신호가 활성화되지 않는 신호를 0이라고 가정했을 때 0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기능은 디코더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코더 기능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을 enable이라고 하는 신호가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값에 대해서 2 곱하기 4다라면 입력이 0이냐 10이냐 01이냐 뭐 이런 식의 거에 따라서 출력값이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디코더의 경우는 입력이 만약에 00이면 그 중에 출력이 4개라고 한다면 4개 중에 하나만 반드시 활성화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전구에 있다면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경우, 만약 꺼지는 경우가 활성화된다면 이 4개 중에 하나만 꺼진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특수한 어떤 형태로서 이 확인 가능한 출력값을 가질 때 활성화됐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런 경우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전 시간에 제 이네블 신호가 있는 그 이렇게 이네블 신호가 있는 경우에 여기다 플러스해서 디코더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을 때 특히 2 곱하기 4 디코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진리표를 보게 되면 이네블 신호가 있었고 입력 신호를 A1, A0이라고 하는 걸로 인풋에 대한 걸 한번 써보자. 그러면 출력은 입력이 2개고 enable은 동작을 하냐 마냐에 대한 결정이니까 출력을 이렇게 한번 써보죠. 3, 2, 1, 0 해서 출력을 D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서 이건 4개의 아웃풋이 있다. 가져가죠. 자, 그러면 0일 때는 이 신호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출력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enable 된 것이 아니라 disable 된 상태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비로소 enable 신호 2가 0일 때 한해서만 출력값이 결정된다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00일 때는 요 00은 아래 첨자에 일치되는 걸로 이 출력 부분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한다면 D0만 1이고 나머진 다 1이고 나머진 다 0이다. 여기가 0일이었다라고 한다면 0일이니까 1이니까 요 부분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나온다. 마찬가지. 이런 진리표를 가졌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논리식을 찾아봐라라고 한다면 일단 이와 같이 세로줄을 한번 보죠. D3이라고 하는 세로줄을 보게 되면 1인 부분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뭐 따로 저희 카노프맵을 그릴 필요 없이 이 부분에 대한 거구나라고 해서 D3이라고 하는 출력은 2가 1이고 그리고 A1이 1이고 A0도 1이죠. 그래서 A1도 1이고 A0도 1이니까 이와 같이 지금 프라임 신호를 빼버리면 되죠. 나 신호가 없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D2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1인데 이 부분의 1은 요거다. 2가 1이고 A1에 해당되는 것이 1이고 A0에 해당되는 것이 0이다. 따라서 D2에 해당되는 건 2가 1이라고 하는 이 enable 신호가 1이고 그 다음에 A1이 1이죠. 그래서 A1이 1이니까 이 프라임을 빼시면 되겠고 A0이 해당되는 것이 0이니까 A0인데 낫을 붙여서 또는 프라임을 붙여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 자, 세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D1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D1은 어디가 있냐면 요거 하나만 1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 101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D1은 2가 1이고 A1이 0이니까 프라임을 붙이면 되고 A0은 1이니까 프라임을 빼면 되겠다.
자, 마지막 D0에 해당되는 건 이 부분만 1이죠. 따라서 이 첫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D0에 해당되는 거는 B가 1이고 A1이 얼마냐면 0이었어요. 따라서 프라임. 그 다음에 A0에 해당되는 것도 0. 따라서 프라임. 이렇게 붙여서 4개에 해당되는 이와 같이 논리식을 우리 얻을 수가 있었죠. 이 논리식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 회로를 구현하게 되면 비로소 이게 이네블 신호를 갖고 있는 이 회로다라고 하는 거가 되죠. 그래서 그걸 박스로만 그린다면 입력 신호를 A0과 A1이라고 하는 게 있고 출력이 이렇게 4개가 나가게 되겠죠. 이걸 0, 1, 2, 3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간다면 여기에 이네이블 신호가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는 박스로만 그린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내부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고 동작만 명시해 주니까 이걸 블록 다이그램이다 또는 이제 이 블랙박스 형태로 나타나면 2 곱하기 4 디코더인데 그 중에 이네이블 신호가 있는 게 언제냐면 이렇게만 쓰면 이네이블이 1일 때 2 곱하기 4 디코더를 동작시킨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런 이제 이 블랙박스로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네블 신호가 이렇게 있을 때 이네블 신호가 0일 때 한해서만 동작을 하고 1일 적에는 A1, A0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가 되든지 간에 D3, D2, D1, D0 이런 부분이 다 0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긴 그 진리표를 가질 수도 있겠다 하죠. 이렇게 생긴 진리표가 됐을 때 여기에 00, 01, 10, 11. 그러면 아까 반대되는 방법으로 이건 0일 경우에 대한 거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 0001 그다음에 0010, 0100, 1000 그래서 언제 동작하냐면 이 부분이 이네이블 신호가 0일 때만 동작하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를 박스로 그린다면 이렇게도 그려줄 수 있겠다. A 0과 A1이 있고 여기가 이네이블 신호가 있는데 0일 때만 동작한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도 낫을 표시해 줄 수도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낫의 중요한 건 이 동그라미다. 물론 정확하게 그리겠다라고 한다면 난 이렇게 그리기가 싫어.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만 삼각형을 빼도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냥 알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D3고 이거는 마찬가지 2 곱하기 4 디코더인데 언제냐면 이네이블 신호가 0일 경우에 동작하는 이제 2 곱하기 4 디코더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4 디코더라고 하는 근데 여기에 뭐가 더 추가됐냐면 이네이블 신호가 더 들어갔다 하죠. 자, 이렇게 생긴 걸 이용해서 뭐를 만들 수 있냐면 3 곱하기 8 디코더를 만들 수 있다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실제 제품이 3 곱하기 8 디코더가 필요하다면 3 곱하기 8 디코더에 해당되는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어야 되고 만약에 4 곱하기 8 디코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다. 4 곱하기 16짜리가 필요하다. 그럼 4 곱하기 16짜리 디코더가 없으면 아예 설계를 못하느냐가 아니라 이 3 곱하기 8짜리를 하던 2 곱하기 4짜리를 하던 이네블 신호가 있는 거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 하죠. 자, 그럼 여기다 더 추가해서 5 곱하기 32짜리도 가능하겠죠. 5 곱하기 32 디코더가 시중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 다른 걸 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장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AND OR NOT 게이트 같은 걸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2 곱하기 4 디코더가 있는데 그 중에 이네블 신호를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확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확장하기 위한 방법. 이거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거는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이 5 곱하기 32뿐만 아니라 6 곱하기 64, 또 이거 7 곱하기 128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되겠다. 그 중에 2 곱하기 4짜리를 가지고 하나의 예로서 3 곱하기 8 디코더를 한번
설계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4 디코더인데 이네블 신호가 있다라고 해서 이네블 신호가 있는 디코더를 써서 3 곱하기 8 디코더를 한번 설계해 보자. 그러면 3 곱하기 8 디코더를 이거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 확장 뭐 처음에 설계하는 잘했던 뭐 경험이 많은 분은 바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요 설계에 대한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3 곱하기 8 디코더에 대한 동작을 갖다가 이 진리표로 표시하고 그 진리표에서 어떻게 응용하게 되면 이걸 응용이라기보다 어떻게 2 곱하기 4 디코더를 활용해서 3 곱하기 8을 만들 수 있는지를 나타내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3 곱하기 8 디코더에 이네블 신호가 없는 경우에 대한 거를 본다면 이게 입력이고 그다음에 출력은 8개가 나와야 되겠죠. D7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걸로 쓸게요. 이렇게 해서 8개의 출력이 있고 이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000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0, 0, 0, 0, 0, 0, 1 이렇게 되겠죠. 4개씩 한번 나눠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0, 0, 0, 1 이때는 이 부분이 1이 나오겠죠. 둘, 셋, 넷. 그 다음에 0, 1, 0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2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라고 가정하고 꼭 일치를 시켜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거를 이진수를 된 걸 10진수로 넣었을 때 그거를 출력단의 아래 첨자하고 일치시키는 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0, 0이 되면 이 부분이 0, 1이 되는 거고 4 부분이 그 다음에 1, 0, 1, 1, 1, 0, 1, 1, 1 이렇게 해서 나머지 3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 0, 1,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0, 1, 0, 0, 0, 0, 0, 0 마지막 1, 0, 0, 0, 0, 0, 0, 0 이렇게 해서 이 전체 동작하는 진리표를 설계를 해봤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한번 나눠서 보니까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이 초록색으로 박스를 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 다 0이죠. 자, 여기도 보니까 다 0이에요. 그리고 이 갈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2 곱하기 4 디코더에서 나왔던 모습을 잘라서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겠고 여기도 2 곱하기 4 디코더에서 나온 걸 잘라서 가질 수 있는 걸 보겠다. 뭐와 관련해서 보면 되냐면 이 앞에 있는 A2번에 해당되는 거하고 관련해서 A2가 1일 적에는 아래 왼쪽 하단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디코더가 되고 D0부터 D3까지는 다 출력값이 0이 나온다. 반면에 이 A2 부분이 0이 나오게 되면 D0부터 시작해서 D3까지는 디코더 기능을 하고 나머지 4부터 7까지는 다 0이 나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설계한다면 되겠다. 이 부분을 뭘로 쓰냐?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이네블하고 하는 걸로 연결하자. 이네블과 연결하자 이거죠. 그렇다면 출력이 8개가 나와야 되니까 2 곱하기 4 디코더는 몇 개를 써야 되냐면 2 곱하기 4 한 개 써가지고 안 되겠죠. 출력이 8개가 나와야 되니까 최소한 2개는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계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설계한다면 이렇게 아까 2 곱하기 4 디코더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이네블 신호가 있는 게 있었고 하나가 2 곱하기 4 디코더가 있었는데 이네블 신호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E 프라임에 해당되는 걸로 동작해 주는 거죠. 여기에 아까 뭘 썼었냐면 A0과 A1에 해당되는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가지고 하고 출력이 4개씩이 있었죠. 그런데 3 곱하기 8짜리도 출력이 4개가 만들어져야 된다. 따라서 3 곱하기 8짜리가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2가 0일 적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그 진리표상으로 봤을 때 이제 지워버렸는데 2가 0일 적에는 출력들이 이 부분에 해당된 2가 0일 적에는 0인 경우에 한해서 저희 이 출력이 그 제대로 저희 이네블 신호가 오른쪽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한해서 이 오른쪽 상단 부분이 디코더가 되고 나머지 이제 D3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7번까지는 출력값이 다 D4부터죠. D4부터 7번까지는 출력값이 0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2가 0이냐 1이냐를 가지고 보자. 자, 여기를 보면 먼저 이렇게 따져서 여기는 A0은 그대로 그냥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A1도 그대로 써줘도 되겠다.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A2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A2가 0일 적에는 이 부분이 여기다 동그라미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네블이고 여기 작게 됐고 여기가 enable이라고 됐죠. A2가 2일 적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앞부분에 해당되는 왼쪽 상단 부분에 해당되는 건 다 0이었죠. 따라서 A가 0일 적에는 여기가 0이니까 동작을 안 하겠죠. 따라서 여기를 뒤쪽만 동작하니까 0, 1, 2, 3에 해당되는 걸로 동작하게 하자. 그래서 0일 적에는 요게 동작하면 안 되니까 내가 아까 맞았는데. 이게 0일적인 동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0일적인 동작하지 않고 1인 경우에 해서만 동작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됐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걸 동작시킨다면 여기를 이렇게 따다가 붙이면 되겠다. 따라서 여기는 D4, D5, D6, D7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하나는 2가 0일 경우에 동작해야 되니까 0일 경우에는 이 부분이 동작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네블 신호에 해당되는 거 하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4짜리 2개 이네블 신호가 있는 2 곱하기 4짜리 가지고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 더해서 그렇다면 4 곱하기 16짜리는 어떻게 설계하면 되겠냐? 2 곱하기 4짜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4 곱하기 16 디코더를 2 곱하기 4짜리를 쓰게 따르면 출력이 16개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가 4개씩 있으니까 최소한 4개에 해당되는 출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다.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부터 쓴다면 번호를 이렇게 매겨보자.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4 디코더가 되겠죠. 자, 2 곱하기 4 디코더고 여기 다 이네블 신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네블 신호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이네블 신호가 들어가는 것 중에 입력이 4개가 들어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씩은 다 A0과 A1이 있는데 동일하게 A가 L0은 다 같이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A0에 대한 건 이렇게 쓰면 되겠고 A1에 해당되는 것들끼리 다시 또 묶어주면 되겠다. 또 혼동스러우니까 여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좀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띄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또
요거 띄고 또 여기 이렇게 띄고 이건 지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A0과 A1에 해당되는 회로는 그렸다. 자, 나머지 A2와 A3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A와 A3에 해당되는 거는 입력을 A2 여기다 집어넣고 A3을 집어넣으면 출력이 또다시 4개가 나가죠. 이게 뭐냐면 2 곱하기 4 디코더고 여기 이네블 신호가 있는데 이네블 신호로서 동작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는 출력값 1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신호를 따다가 하나씩 하나씩 써주면 돼요. 00일 때 이 부분이 동작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여기다가 세 번째 거는 이렇게 이네블 신호를 마지막 거는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5개에 해당되는 2 곱하기 4 디코더를 써서 그 4 곱하기 16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더 확장해서 5 곱하기 32짜리도 이와 같이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해 줄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디코더가 아니라 이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렉서.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LT. 지금 다시 쓸게요. 멀티플렉서. 플렉스. 자, 이걸 줄여서 그냥 MUX라고 많이 써요. 자,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것도 디코더하고 기능은 좀 반대로 돼 있긴 한데 이 조합 회로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합 회로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 입력에 의해서 바로 출력이 결정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전혀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경우를 그 조합 회로라고 부른다. 또는 좀 더 정확하게 하게 되면 조합 논리회로라고 하는 거죠. 이 조합 논리회로 중에 하나 멀티플렉스는 입력이 최대 이게 n승계가 돼요. 그 다음에 출력은 몇 개가 되냐면 출력은 1개. 그러면 이 2의 n승계라고 했으니까 2의 n승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2의 2승에서 4도 가능하겠죠. 따라서 4라고 하는 거고 출력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입력이 이렇게 4개가 있고 출력이 하나가 있으면 서로 하나를 일로 해서 출력값이 나가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신호등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와 같이 제어 신호가 필요하다. 근데 이 입력이 4개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제일 위에 거, 그 다음 아래 거, 그 다음 아래 거, 그 다음 아래 거 이렇게 그 순서를 결정해 주기 위해 제어 신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4개 입력이 있으니까 여기는 n개 해당되는 거, 여기는 2의 n승계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여기는 n개 해당되는 게 제어 신호가 되겠다. 그래서 제어 신호 n개가 필요하다. 최대 2의 n승계니까 여기서는 n개에 해당되는 입력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와 같은 모습을 입력이 출력이 하나니까 4 곱하기 1 멀티플렉서 또는 4 곱하기 1 MUX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항상 출력은 1개라고 하는 형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박스로만 그려본다면 블랙박스로 그린다면 0번부터 시작해서 이걸 입력 0이라고 하는 걸로 쓸게요. 그래서 처음에 0에 2에 n승 빼기 1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0번부터 썼으니까 2에 n승 빼기 1이 나올 테고 여기 제어 신호가 몇 개 가능하냐면 0, n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어 신호는
S형부터 시작해서 SN-1 셀렉션이라고 하는 의미의 S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F라고 하는 게 결정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게 순수한 입력 부분이고, 자, 요거는 그 제어 신호 부분이다. 이 부분이 이 출력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일반화 시키면 2의 n승계 출력이 한 개로 나가는 거다. 그럼 2의 n승 곱하기 1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어 신호는 n개구나 라고 하는 걸로 괜히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이다. 자, 그러면 이걸 일반화한 경우 말고 4 곱하기 1짜리를 가지고 보도록 합니다. 그럼 4 곱하기 1은 최대 4라고 하는 거죠. 2의 n승. 4보다 작은 수 3 곱하기 1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짜리도 당연히 될 테고, 그건 2의 2의 1승분의 1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4 곱하기 1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걸 한번 설계해 보자. 자, 4 곱하기 1 멀티플렉서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4개의 입력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 출력 하나가 나가게 되고, 그러면 제어 신호는 뭐가 있냐면 2개의 제어 신호가 있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4 곱하기 1 멀티플렉스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동작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동작을 한번 나타내 보자. 그러면 이 그 조합 회로의 동작을 가장 제대로 나타내는 방법은 진리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I0의 이 부분이 요게 0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그리고 선택이 이렇게 길이 뒤였다라고 한다면 출력이 0이 나가겠죠. 만약에 이 부분이 1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출력값이 1이 나오겠죠. 그래서 I0의 값이 0이냐 1이냐를 따져야 될 것이 아니라 제어 신호를 가지고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제어 신호에 해당되는 걸로 S0, S2라고 하는 제어 신호에 따라서 이 출력이 결정되는데 출력 F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제어 신호가 00이면 출력은 어떤 거 값이 나가냐면 I0 값이 F에 그냥 이 직방으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01이 되면 I1의 값이 F로 나는 거다 이거죠. I0이나 I2나 I3에 해당되는 거는 전혀 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일 때 제어 신호일 때는 I2 값이 바로 F라고 하는 출력 값으로 나오는 거고, 11일 땐 I3이라고 하는 값이 바로 출력 값으로 나타난다. 자, 지금까지 이 그 진리표하고 약간 다른 형태가 표현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이 그 논리식은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논리식은 F라고 하는 걸로 출력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F는 첫 번째 I0이라고 하는 게 0이냐 1이냐고 하는데, 이 제일 첫 번째 I0이라고 하는 게 출력이 나가려면 제어 신호가 S1이 0이고, 그리고 S0이 0일 때 한해서 I0 값이 나가겠죠. 자, 이런 조건이 하나 있을 테고, 두 번째 이 부분은, 또는 두 번째 조건은 이 노란색으로 된 건데, I1 값이 출력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냐면 S1이라고 하는 셀렉션이 0이고, 그리고 S0이 1이 나올 때에 한해서만 I1이라고 하는 입력값이 바로 출력 F로 나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경우에 이 경우 갈색으로 표현되는 이 부분에 보게 되면 I2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S1이라고 하는 게 1이고, 그 다음에 S0이라고 하는 게 0일 때 한해서 이 I2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또는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는 부분 I3이 출력이 되기 위해서는 I3이 출력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IS1이라고 하는 게 1이고 S0이라고 하는 게 1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항으로 구성된 거죠. 이렇게 네 개의 항으로 구성된 이런 조건일 때 한해서 출력 F의 값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회로를 그려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회로를 한번 그리면 그 회로가 바로 이 그 4 곱하기 1 멀티플렉스다. 자,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장에다가 다시 논리식을 쓰고 그 논리식에 해당되는 걸로 이 세로를 그려보도록 하죠. 첫 번째 S1, 0, S0. 또 S1, 2 프라임, S0 프라임이 빠지죠. I2일 때는 S1이 1이고 S0이 프라임이 되고 마지막 I3일 때는 둘 다 조건이 S0이 다 1, 1일 때다. 이렇게. 자,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항이 몇 개냐면 4개의 항이 있죠. 하나, 둘, 셋, 4개의 항이 있죠. 그리고 그건 엔드 항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4개의 항이 있구나. 먼저 엔드부터 한번 써볼게요. 그 입력이 다 뭐냐면 3개씩 구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거를 이와 같이 이 오화라고 하는 걸로 묶었죠. 또 오화라고 하는 걸로 묶는 이런 모습. 이 결과가 뭐냐면 F라고 하는 출력이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 윗부분을 I0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써볼게요. I0이 출력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부분이 들어가서 F로 나갈 수도 있고 또는 I1이 입력이 돼서 F로 나갈 수도 있고 세 번째 AND와 연결해서 I2가 네 번째 AND와 연결해서 I3이 이렇게 입력값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네, 그 조건은 뭐하고 관련되냐면 S2라고 S0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돼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S0이라고 하는 거하고 S1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S1이라고 하는 부분과 S0이 있는데 이 둘 다 프라임이 붙는 경우가 이렇게 있죠. 이게 뭐냐면 S0 프라임이고 요거는 S1 프라임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보게 되면 둘 다 00일 경우니까 여기 이렇게 이거를 노란색으로 따다가 쓸게요. 따다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따다가 쓰게 되면 둘 다 00인 경우에 대해서 붙여서 쓰면 되겠구나. 두 번째 I1이 들어가는 거는 S1은 프라임이 붙는 거죠. 그래서 S1에 프라임이 붙는 거니까 여기다가 따서 쓰면 되겠다는 거까지 됐어요. 그리고 S0은 프라임이 없는 경우를 따다 써야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따다가 쓰면 되겠다.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요거에 대한 거는 보니까 I2가 들어가고 S1에 해당되는 거는 프라임이 없고 S0에 해당되는 거는 프라임이 들어가죠. 따라서 S0에 해당되는 프라임이 들어가는 건 요걸 따다가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S1에 해당되는 거는 S1에 해당되는 건 프라임이 없죠. 따라서 이 부분을 따다가 쓰자. 자, 마지막 것들은 다 프라임이 빠진 거니까 1에 해당되는 건 이렇게 따다 쓰면 될 테고 여기도 그 프라임이 없고 요거죠.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이 그 4 곱하기 1 멀티플렉서다. 그래서 실제 그 제품은 그 점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만들어진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그 구성하게 되면 4 곱하기 1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실제 이제 이렇게 4 곱하기 1짜리도 있지만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2 곱하기 1짜리 멀티플렉스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에 보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쿼드러플, 쿼드러플 2 곱하기 1 멀티플렉스다. 저 쿼드러플에 해당되는 이 쿼드라고 하는 말 요즘에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죠. 쿼드에 가입하냐 마냐. 그 쿼드 네 4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4고 2 곱하기 2 얘기는 2 곱하기 1 멀티플렉서가 이 4개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있는 그런 제품을 갖다가 이그 2 곱하기 1 멀티플렉서인데 쿼드러플 2 곱하기 1 2 타임 1, 2 to 1 멀티플렉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써요. 영어로는 2 to 1 이렇게 자, 그럼 먼저 2 곱하기 1 멀티플렉스는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2 곱하기 멀티플렉스는 입력 부분에 뭘 가지고 따져야 되냐면 셀렉션이라고 하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입력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셀렉션 S 하나만 있으면 되겠고 출력 F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입력을 이렇게 한번 써보죠. I0, I1이라고 하는 걸로 써보자. 이거를 I라고 하는 걸로 아래 첨자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그 A의 I, 그 다음에 B의 I 이렇게 나타내보자. 그러면 A의 I와 B의 I라고 하는 걸로 출력이 결정되고 그 중에 하나가 F가 A의 I 값이 나가기도 하고 또는 B의 I 값이 나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로 결정하는 이런 그 회로 이걸 갖다가 2 곱하기 멀티플렉스라고 한다. 곱하기 멀티플렉서. 이렇게 생긴 게 몇 개 들었냐면 4개 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2 곱하기 1, 2 곱하기 1, 2 곱하기 1 멀티플렉서. 여기 둘, 셋, 4개 출력이 들어가고 여기는 각각의 이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래 첨자를 숫자로 값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B1, 그 다음에 A2, B 3, B3 이렇게 해서 입력이 그 A 종류로 4개, B 종류로 4개, 그 다음에 FA0, FA1, FA2, FA3 해서 출력이 4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다 셀렉션 입력이 들어가는데 그 셀렉션 입력을 동시에 다 묶어서 표시에 동시에 같이 동작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게 뭐냐면 2 곱하기 1 멀티플렉스의 전체 모습이다. 그 중에 4개가 동시에 들어가서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걸 갖다가 쿼드러플 곱하기 1 멀티플렉스라고 부른다. 4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2 곱하기 1 멀티플렉스 이건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것부터 다시 한번 진리표로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자, 입력이 AI하고 BAI인데 셀렉션은 하나밖에 없은 S라고 하는 걸로 표현됐죠. 그래서 인풋은 인풋인데 셀렉션 인풋일 때 출력 아웃풋은 어떻게 되냐 하면 0일 때하고 1일 때밖에 없겠죠. 그럼 0일 적에는 A의 I라고 하는 출력 입력값이 F로 그냥 출력이 된다라고 하고 FI라고 하고 자, 그리고 1일 적에는 B의 I 값이 F의 I라고 하는 출력값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걸로 진리표를 나타내 보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거를 FA라는 걸 논리식으로 쓴다면 언제 A의 I 값이 나가냐 하면 S가 0일 때 되는 거죠. 또는 B의 I 값이 언제 나가냐면 S가 1일 때죠. 자, 이렇게 생긴 거를 가지고 그 회로를 구현하면 바로 2 곱하기 1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A의 I라고 하는 부분과 B의 I라고 하는 입력이 이렇게 있는 걸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각각의 항이 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데다가 OR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F의 I라고 하는 출력인데 그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S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가야 되죠. 그냥 하나는 바로 이렇게 출력이 돼서 들어가지만 중에 하나는 프라임이 붙는 게 들어가죠. 여기 S 프라임인데 S 프라임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설계한 게 2 곱하기 1 멀티플렉스다. 좀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2 곱하기 1 멀티플렉서가 4개가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 그 중에 셀렉션만 묶어져 있는 이런 형태를 쿼드러플 2-to-1 멀티플렉스라고 부른다.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CPU에 들어가는 또는 컴퓨터의 부품으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다. 아쉽게 이거에 대한 실습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이론상으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디멀티플렉스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디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외장으로만 본다면 이 디멀티플렉스라고 하는 모습에 여기에 입력이 하나가 있고 출력이 디코더의 경우는
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게 있었죠. 출력 부분이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 선이 하나 입력이 되는데 네 갈래 길 중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다 이거죠. 일로 가시오 절로 가시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 들어와서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여기는 선택은 신호등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 네 개는 2의 2승이니까 두 개. 만약에 출력이 8군데다라면 2의 3승이니까 셀렉션 입력이 세 개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다. 이런 형태를 디멀티플렉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거를 그 진리표로 표현한다면 출력은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입력은 셀렉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뭐에 따라서 결과값은 뭐냐면 2라고 하는 입력이 0이냐 1이냐가 결정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에 해당되는 그 경우가 있고 이때 00이면 이 부분만 해둔 거. 그러니까 입력값이 그대로 전달되고 나머지는 다 출력값이 0이 나오는 경우. 그다음에 0일 때는 여기 D1만 입력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그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0일 땐 여기 입력값이 그대로 전달되고 11일 땐 D3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출력값이 결정된다.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D3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진리표에 따라서 논리식을 한번 구현해 본다면 이렇게 세로를 한번 보게 되면 이는 언제 조건이냐면 S1하고 S0 중에 둘 다 11일 때. 그래서 이 2라고 하는 조건이 나오긴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S1이라고 하는 입력이 1이고 S0이라고 하는 입력이 1일 경우에 한해서 2라고 하는 입력이 D3이라고 하는 출력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D2라고 하는 거는 언제냐면 2가 1, 0일 때죠. 그래서 D2는 2라고 하는 입력값이 언제 출력값 D2로 나타내냐 하면 S1이 1이고 S0이 0일 때 한해서만 2라고 하는 입력이 D2라고 하는 출력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D1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언제냐면 S1이 0이고 S0이 1일 때다. 그래서 입력 2가 S1이 0이고 그리고 S0이 1일 때 한해서 D1이라고 하는 대로 출력이 나갈 수 있다. 자, 마지막 이 0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 언제냐면 이렇게 된 조건일 때 따라서 2가 출력이 되려면 S1이 0이고 그리고 S0도 0일 때 한해서 출력이 나갈 수 있다. 이 네 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회로를 구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회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우고 논리식 그대로 있는 걸 가지고 디멀티플렉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입력이 이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출력은 여기다가 D0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D0일 때 뭐냐면 아래서부터 D3부터 썼으니까 D3부터 할까요? D3은 2라고 하는 입력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까지 하고 S라고 S0으로 결정됐죠. 그 다음에 D2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2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D2라고 하는데도 2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가죠. 따라서 여기도 들어가고 마지막 D0이라고 하는데도 2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가는데 조건은 어때 조건이 들어가냐면 S1하고 S0이라고 하는 성격에 따라서 달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S1이라고 하는 거하고 S0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부분은 S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쓰게 되면 S0'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자, 첫 번째 D3이라고 하는 건 둘 다 프라임이 없는 경우니까
이 부분을 따다가 쓰면 되겠네요. 따다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따다 쓰면 되겠죠. 색깔이 좀 달리 게 좋았을 뻔 했는데, 볼까요? 빨간색.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D2는 S1이라고 하는 게 이 1이니까 S1에 해당되는 건 1은 요 갈색 이걸 따다가 그냥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0이라고 하는 거에 프라임이 붙었으니까 이걸 요 색깔로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D1에 해당되는 거는 S1이 프라임이 붙어야 된다 그랬어요. S1이 프라임 붙는 건 이거, S1이 프라임 붙는 건 요거고, 그 다음에 S0은 프라임이 빠진 경우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자, 마지막 D형은 둘 다 프라임이 붙는 거니까 그 S형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서 따다가 쓰면 될 테고, 그 다음에 제 그 S1에 해당되는 건 프라임 붙은 건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 이렇게. 자, 그래서 그냥 진리표를 가지고 논리식이 만들어지면 논리식을 그대로 1대1 대응 형태는 패러로 꾸며주면 되겠죠. 그래서 진리표도 중요하지만 논리식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그 조합회로 중에 일단 대표적인 조합회로 몇 가지를 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그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하는 엔코더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사용돼요. 엔코더. 디코더라고 하는 거는 이 입력값을 가지고 분해를 해주는 거죠. 아, 이게 뭐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해주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엔코더라고 하는 거는 그걸 하나의 코드로 만들어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엔코더라고 하는 거는 이 출력이 몇 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이거다라고 하는 걸로 이 만들어진 건 없어요. 출력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를 결정할 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엔코더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많이 이제 접하는 것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긴 이 숫자판을 많이 보죠. 이렇게 생긴 거를 숫자판을 보는데 이걸 갖다가 세븐 세그먼트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1을 나타내고 싶으면 이 부분이 불이 들어오게 하고 2가 만들어지고 싶으면 이렇게 쓰고 3을 만들고 싶으면 불을 이렇게 들어오고 4를 만들고 싶으면 5는 6, 7, 8 이렇게 만들어지는 숫자 값이 나오게 물론 여기 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디지털 시계에 보게 되면 숫자 값 만들어지는 이런 거 이걸 뭐냐면 세븐 세그먼트다. 7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0부터 9까지 모든 수를 나타낼 수 있다. 0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0부터 9까지 이 모든 수를 나타낼 수 있는 숫자판 이걸 세븐 세그먼트다라고 불러요. 이 세븐 세그먼트로 내가 스위치가 0부터 9까지 하는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탁 누르면 9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스위치 1번 스위치를 누르면 0이라는 게 화면에 출력되고 숫자값이 나오는 이런 장치를 한번 설계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설계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엔코더라고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전구예요. 전구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 하나하나 전구가 몇 개가 모였냐면 7개가 모였으니까 이렇게 번호를 붙여보죠. 5, 7. 그래서 7개에 해당되는 전구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7개에 해당되는 전구에 불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입력 스위치가 0부터 이 9까지 표현해야 되니까 10개에 해당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10개 입력 스위치가 있죠.
그러면 입력 스위치가 10개가 있어야 되니까 입력 스위치를 D부터 나타내 볼게요. 7, 8, 9까지만 할게요. 9까지만 나타내겠죠. 그랬을 때 출력은 어떻게 되냐 하면 7개의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출력 부분을 그냥 이 5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죠. 그러면 5, 7부터 시작해서 6, 5, 4, 3, 2,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 되는 거. 만약에 이 부분이 0이 아니라 2예요. 스위치를 2개 동시에 누르는 경우가 없다라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눌렀을 때 다시 말해서 0번 스위치를 눌렀을 적에는 출력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하면 0번 스위치를 누르면 1, 2, 3, 4, 5, 6까지만 이거 불이 들어오고 7번 전구에는 불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불이 안 들어야 됩니다. 이게 1이 눌러졌을 때는 1만 불이 들어오니까 2번하고 3번만 불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하고 3번만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꺼지는 경우다. 이게 0인 경우고 1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요 아래 첨자를 보면 되겠죠. 1, 0일 때 2가 불이 들어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1번, 2번, 7번, 5번, 4번이죠. 그래서 1번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2번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7번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5번, 4번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이 2라고 하는 숫자 값이 나온다라고. 너무 많으니까 0, 1, 2까지만 하는 걸로 이렇게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 1, 2만 그 숫자가 나오는 경우로 만들어 본다면 이 부분은 생략하고 입력은 요거 3개만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예를 들어서 좀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8개에 해당되는 출력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네. 1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뭐 잘못된 0부터 1, 2, 3, 4에서 잘못됐어요. 0일적에는 7번만 빼고 나와야 되니까 이거 부분 없죠. 그러니까 7번을 쓰도록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혼동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1, 2, 3, 4, 5, 6, 7이라고 하고 입력값을 0, 1, 2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을 0, 1, 2 라고 했을 때 출력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부분을 7, 6, 5, 4, 3 이렇게 해서 7개의 출력만 있죠. 0이라고 하는 입력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0번 스위치를 눌렀더니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다. 아니면 요거만 불이 들어야 되겠죠. 7번만 불이 안 들어와야 되겠죠. 따라서 같이 6군데는 불이 들어오고 여기는 불이 안 들어온다. 1번에 해당되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2번 부분하고 3번만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2번하고 3번만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꺼지는 경우. 2번에 해당되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2번은 요거, 이거 이렇게 들어오면 2번에 대한 스위치에 따라서 불이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돼요. 2번은 어떻게 하냐면 1번에 불이 들어와야 되고 6이에요. 1번에 불이 들어와야 되고 2번에 불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7번에 불이 들어오고 5번에 불이 들어오고 4번에 불이 들어오죠. 나머지는 다 불이 안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설계가 된 회로 이거를 뭐라고 얘기냐면 세븐 세그멘트에 동작해주는 엔코더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진리표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 논리식을 하나 찾아야 되는데, 먼저 7번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해당되는 논리식을 보게 되면, 7번에 해당되는 건 여기만 1이 나오죠. 언제냐면,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7번에 해당되는 거는, 이거죠. i가 1이 나올 경우에 7번에 해당되는 불이 들어오는 경우다. 그러면 i가 1이면 무조건 7번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6번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세로줄을 보게 되면 언제 불이 들어오냐면 여기가 0번에 해당되는 데는 불이 들어오죠. 따라서 이거는 I 0번에 해당되는 거다. 자, 5번에 해당되는 이 세로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1이 두 군데 나타나죠. 그래서 1인 부분을 보게 되면 i가 0인 부분과 i가 2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언제 5의 출력이 나오냐면 i가 0일 때도 나오기도 하지만 i가 2일 때도 불이 들어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4번에 해당되는 거는 마찬가지 어디냐면 i 0이 불이 입력이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 그 전구에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i2라고 하는 부분에 이 부분이죠. 불이 들어오기도 한다. i라고 하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기도 한다. 4라고 하는 부분에 4번 전구 부분에 불이 들어온다. 5번 전구 부분에 보게 되면 이게 3번이죠. 이게 4번이고 이제 3번에 해당되는 거죠. 3번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요거하고 요거 위에서 두 줄 i 0일 때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에 해당되는 거는 이 부분이죠. i 1이 이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도 불이 들어온다. 2번에 해당되는 건 똑같은 방법인데 다 세 군데 다 불이 들어올 때였죠. 언제냐면 I0인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나 1이 눌러졌을 때나 2가 눌러졌을 때 불이 들어온다는 걸 찾을 수가 있고 마지막 2번은 항상 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1번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I0 스위치가 0번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 또는 2번 스위치가 눌러졌을 때 불이 들어온다 해서 이렇게 해서 7가지에 해당되는 논리식을 찾을 수가 있죠. 이 논리식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회로를 꾸며주게 되면 그리고 세븐 세그먼트라는 데도 연결해 주게 되면 회로가 따라서 스위치 이 3개를 달아주고 입력 스위치 3개를 달아주고 출력단에다가 세븐 세그먼트라고 하는 걸 연결하게 되면 스위치를 누르는 거에 따라서 왜 0, 1, 2, 3이라고 하는 숫자 값이 설계한 대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으면 하고 다음 시간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죠. 그리고 좀 더 추가해서 조합 회로를 설계하기 위한 일반적인 도구들이 있어요. 엔도어와 같이 낫과 같은 게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제품이 나와 있는 걸 그냥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갖다 PLD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마치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 합산기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합산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자릿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이 합산하는데 걸리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 오래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림수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어요. 올림수를 미리미리 예측해 가지고 시스템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치 그걸 설계해 보자라고 하는 게 캐리 루커헤드인데 요거에 대한 얘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조합해 끝내보도록 이상으로 우리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